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는 방법과 절세를 위한 필요 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제가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은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먼저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이번에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대상자분들은 세무서에서 우편이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주민등록 번호로 된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하셔서 조회 발급 화면에서 세금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표상으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밑에 신고 안내 유형 및 기장 의무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기장 의무와 추계 시 적용 경비율입니다. 요거는 제가 표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사업장별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별 수익 금액은 프리랜서 소득이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상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 수익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수익 금액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부가세 신고를 한 금액이 수익 금액으로 표시가 되시고요. 프리랜서 분들은 회사에서 신고한 프리랜서 소득이 수익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수익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타소득 합산 대산 자료 유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서 신고하시는 세금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더해서 합산하여야 할 소득이 있으시면 이게 동그라미가 쳐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셨다고 하면 근로에 동그라미가 쳐서 이 안내문이 표시가 되실 겁니다. 이제 프리랜서를 하시면서 회사도 같이 다니신 분들 이 표시가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이미 신고를 하셨다고 하면 연말정산된 소득을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끌고 와서 이 사업장별 수익 금액에 있는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 군데 직장을 다니셨는데 연말정산을 미처 못하셨다고 하면 여기 복수에 근로 복수에 표시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은 이번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시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신데요. 만약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셔서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셨다면 연말정산을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연말정산도 함께 진행하셔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제 참고 자료가 있으신데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기납부세액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얼마를 환급 받으시는지가 가장 궁금하신데요. 그 환급 한도가 기납부세액에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환급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내가 기존에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이 과다하게 많이 납부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납부세액은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하시면 3.3%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원천징수세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다 환급이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경비 처리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경비가 모자라시다고 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환급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도가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 기납부세액 중에 원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 보시면 이 한도 내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소득공제 항목에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 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내가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아니면은 개인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납부를 했는데 이 금액이 틀리다고 하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셔서 그걸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공제 항목입니다.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동거 가족 중에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계시다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쭉쭉 말씀드렸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장 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장 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 중에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추계시 적용 경비율 항목입니다. 추계시 적용 경비율 항목이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 둘 중에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으신데요. 단순 경비율인 분들은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면 이 사업장별 수익금액상에 단순 경비율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 소득이 100만 원이시라고 하면 단순 경비율이 만약 60%라고 적혀 있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100만 원 중에 60%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도 경비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경비율은 세무서에서 정하는 비율인데요. 정해서 고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순 경비시 분들은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도 경비 처리가 60%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40%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위한 계산이 진행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이라고 적혀 있으시다면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라고 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 복식부기로 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준 경비율이시면서 간편장부이신 분들은 둘 중에 세 가지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이 기준 경비율이시면서 간편장부이신 분들은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분은 기준 경비율을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이 밑에 적혀 있는 숫자만큼 보통 20% 내외로 기준 경비율이 적혀 있으신데 아무 서류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한 비율이 20%입니다.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경비율로 처리하시는 거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간편장부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 카드나 세금 계산서나 어떤 증빙 자료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이 기준 경비율보다 더 많다고 하시면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간편장부는 간편한 장부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부처럼 수익과 비용, 합계에 대해서만 간편장부 한 장을 작성하여서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로도 신고가 가능하시고 이 기준 경비율이고 간편장부이신 분이 복식부기로 신고도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되시면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추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장세액공제는 세금을 바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편장부이시면서 기준 경비율이신 분이 복식부기를 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준 경비율이시면서 복식부기 의무이신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분은 복식부기로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면서 기준 경비율이신 분이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라는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기장을 안 해서 20%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로 무조건 신고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복식부기라고 하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매출, 비용 이걸 세세하게 1년치 장부를 작성하여서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떤 경비가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분들은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으신데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으신 것만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항목으로 넘어가서 보면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가 가장 대표적인 경비 처리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세무서에 그동안 신고를 하신 것만 해당이 되시고요. 만약에 프리랜서시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세무서에 주민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신고한 것만 경비 처리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료는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월세 내신 부분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되시는 건데 세금 계산서를 일반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집주인분이 간이가세자셔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을 주신다고 하면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도 3만원 이하 것들은 모아두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이 차량이 있으신데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한 회사로부터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시는데요. 이것으로 차량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고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나 주유비, 통행료 여러 가지 경비들은 전부 다 차량에 관련된 것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면 사업자 대출 이자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사업자 대출 이자 원금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출 이자도 고정 자산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경비 처리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카드 회사 수수료를 지불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식당 같은 사업자분들은 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신데 이것도 경비 처리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업장에 내시는 공과금이나 뭐 수도료 같은 것들도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장에 가입한 화재 보험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있으시면 접대비로 경비 처리 가능하시니까 모아두시고요. 그리고 기부금이 있으시다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은 경비 처리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요즘엔 전자기부금이 발행되시기 때문에 전자기부금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조회가 안 되신다고 하면 기부처에 반드시 요청하셔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매출은 이미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비용을 얼마만큼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추가 납부 비용이 발생되실 수도 있는데 추가 납부 비용이 얼만큼 결정되는지는 비용 처리가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필요 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절세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 방법인 거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